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조선일보의 양은경 법조 출입기자가 오늘 오전 특종 기사를 하나 썼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양은경 기자는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얼마나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왔는가를 알 수 있는 그런 기사입니다. 자, 윤석열 뒷조사,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윤석열 뒷조사를 한 것이 발각됐는데 그 장소가 충격적입니다. 이번에 신임 법무부 차관으로 취임한 이용구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당시는 개인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이 박은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이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만납니다. 왜 만났겠습니까? 윤석열의 비리를 묻기 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윤석열 감찰입니다. 윤석열을 찍어내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로부터 탐문 수사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뒷조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당당하면 법무부로 박상기 전 장관을 부르든지 아니면 공공장소에서 할 수 있었을 텐데 신임 법무부 차관인 변호사, 당시는 변호사였습니다. 이용구 변호사의 개인 사무실에서 박상기 전 장관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사실이 드러나면서 해명을 들어보니까 박상기 전 장관의 방이 이용구 변호사의 개인 사무실에 있었다는 겁니다. 방이 3개인데 그중 하나를 박상기 전 장관에게 줬다고 합니다. 이것도 참 신기합니다. 이게 선의로 준 건지 변호사입니다.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사람이 왜 변호사 사무실에 얹혀 있습니까? 보수를 받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무슨 대가를 받고 일을 합니까? 로펌들이 말입니다. 로펌들이 이 전직 장관이나 전직 고위공직자들을 고문으로 위촉합니다. 그리고 많은 돈을 줍니다. 사무실도 번듯하게 줍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로비를 하라는 겁니다. 이런 목적으로 대형 록스쿨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설령 장차관을 지내지 않았더라도 상당히 네트워크 좋은 사람들, 교수 중에도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은 일부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그만두자마자 예를 들어서 이런 로펌이나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가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것을 가지고 변호사 업무에 도움을 줬다? 로비에 도움을 줬다?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상당히 많은 국가 기밀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관을 그만둔 뒤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변호사 사무실 또는 로펌에서 이런 방을 얻고 보수는 받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일을 했다면 이건 역시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됐고, 일단 박상기 전 장관이 이용구 변호사의 사무실에 자기 방을 하나 갖고 있다는 것도 놀랍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방에서 박은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이 만납니다. 그리고 조선일보는 이것을 윤석열 뒷조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박상기 전 장관은 조국 전 장관 수사 등과 관련해서 윤석열 총장을 비판하는 발언들을 해왔습니다. 어차피 문재인 정권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전직 장관을 만났던 이 변호사 사무실의 주인이 이번에 신임 법무부 차관으로 왔습니다. 이걸 우연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미 그전부터 빅픽처가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행동들. 공직자는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미 과거 최순실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비선 라인. 공식적인 직함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일을 한다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용구
차관은 부인합니다. 나는 내 사무실에서, 내 변호사 사무실에서 박은정 담당관이 박상기 전 장관과 면담한 사실도 몰랐다고 우깁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해 살 짓을 한 것은 충분합니다. 이거는 어쩌면 수사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조선일보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불법 감찰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은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이 지난달 중순 박상기 전 법무장관을 상대로 윤석열 총장 관련 의혹을 직접 조사하면서 당시 변호사였던 이용구 차관의 사무실을 이용했던 것으로 5일 전해졌다. 이렇게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했고, 이어서 중앙일보가 이를 받아서 보도했습니다. 사실인 모양입니다. 자, 아시다시피 이용구 차관은 당시 월성 1호기 경제성 축소 의혹의 핵심 피해자인 배궁규 전 산업부 장관의 변호인이었습니다. 자, 원전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총장을 몰아내기 위해 진행되던 법무부 감찰, 여기에 수사 대상자의 변호인이 개입한 것이 아닌가 의혹이 충분히 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용구 변호사의 개인 사무실에서 박은정 감찰 담당관은 박상기 전 장관을 만났어야 했을까? 물론 그 안에 방이 있었다는 겁니다. 박상기 전 장관의. 이것도 참으로 이상합니다. 그만큼 원전 수사, 문재인 정권한테는 부들부들 떨 만큼 치명적인 뭔가가 있는 모양입니다. 오늘도 어젯밤 이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중에서 2명이 발부됐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발칵 뒤폈습니다. 법원을 거의 협박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의원도 있었습니다. 이만큼 지금 민주당, 청와대는 이 원전 수사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원전 수사의 주요 피의자인 배궁규 전 장관의 변호인이 이용구 변호사였고, 지금은 법무부 차관으로 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자, 원전 수사 핵심 피해자의 변호인인 이용구 차관이 윤석열을 징계하는 징계위원회의 멤버입니다. 징계위원입니다. 이걸 받아들여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그리고 우연이라고 주장하지만 박은정 담당관은 이용구의 변호사 개인 사무실에서 그 방을 쓰고 있던 박상기 전 장관을 만나서 윤석열의 뒷조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조선일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최근 추미애 사태에 앞서 이 차관이 비선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말이 파다했다. 민간인이 공적 프로세스에 개입한 것은 국정농단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런 비판이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자, 이용구 차관, 제가 볼 때는 윤석열을 찍어내는 과정에서 추미애 장관은 자진 사퇴하고 다음 후임자가 올 때까지 이 장관 직무대행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이용구 차관을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은 일을 너무 무능하게 해서 안팎으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설령 100번 양보해서 윤석열 총장을 찍어낸다는 목표가 있다고 칩시다. 많은 사람들이 법무부 장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추미애 장관은 참으로 무능했다는 평가를 줬습니다. 무리수를 계속 떠왔고 계속 윤석열에 밀렸습니다. 윤석열이 낸 행정소송 이겼습니다. 감찰위원회 그걸 못 열게 그렇게 막았는데도 추미애 장관이 결국 항의하면서 임시회의를 소집해서 해냈습니다. 윤석열 부당하다. 수사 의뢰, 징계 요청, 직무정지 모두 다 부당하다. 추미애 장관은 지금 패배밖에 없습니다. 이러니 문재인 청와대도 추미애 장관을 곱게 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용구를 내려보냈나 싶기도 합니다. 자, 지난달 중순 박은정 감찰 담당관은 박상기 전 장관 면담 조사를 위해 조사 장소를 법무부 청사가 아니라 이용구 변호사의 개인 사무실로 잡았습니다. 이 변호사는 당시 법무법인 LKB가 아니라 개인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추미애 장관이 국회 등에서 주장한 윤석열 총장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복수의 법무부 감찰 담당관실 관계자도 이 자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면담 결과는 문건화됐는데 윤석열 총장 측은 최근 법무부로부터 자신의 감찰 관련 기록을 전달받았으나 거기에는 이용구 차관 사무실에서 이루어졌던 조사 관련 기록은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조선일보가 그렇게 썼습니다. 자, 이용구 차관이 당시 박은정
박상기를 만나는 그 자리에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 이 차관은 백운규 전 장관의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었고, 이 차관은 지난달 초 대전지검이 백 전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했을 때 현장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 정도 급이 되는 변호사가, 이용구 변호사가 압수수색 현장에 갔다는 것도 조금 놀랍습니다. 자, 그리고 백운규 전 장관 휴대전화 등에 대한 검찰의 이 디지털 포렌식 복구에도 참관자로 갔다고 합니다. 그만큼 원전 수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을 들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법무부 차관에 대해서 윤석열을 징계한다는 그 징계위원회 멤버로 들어온다? 문재인 대통령도 안 겁니다.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짜장면인지. 그러니까 이거 뭐 절차의 정당성, 공정성이 중요하다. 이용구 차관은 그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을 왜 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바보입니까? 변호사인데. 얼마나 자기들이 지금 억지로 윤석열을 징계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지에 대한 극도의 공포감, 게다가 지지율이 폭락하니까 이제 쇼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용구 차관 법무차관으로 임명되기 하루 전인 지난 2일 변호사 휴업계를 냈습니다. 그런 그가 검사 징계위원회의 당연직 징계위원회로 들어가서 윤석열을 자르는데 일조한다는 것은 정말 넌센스입니다. 아마 기피할 겁니다. 자, 어쨌든 이 차관은 당시 박 장관과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방이 3개여서 그중 하나를 집에만 계시지 말고 나와서 식사도 하시라며 박 장관에게 내주었다. 아니, 식사하는데 왜 방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것들이 혹시라도 뇌물 성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반대로 박상기 전 장관 법무부 장관을 지낸 사람입니다. 그만둔 지 얼마 안 된 사람입니다. 를 이용해서 검찰이나 이런 임명을 통해서 전관예우용으로 변호사가 부당한 이익을 혹시 취하려고 한 것은 아닌지,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조선중앙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분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분석 한번 해보십시오. 아마 있을 겁니다. 자, 조선일보의 이 기사,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용구 차관 나름대로 문재인 대통령과도 네트워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원전 수사의 핵심 피의자 백운규 전 장관을 변호하고 차관으로 오고, 지금 추미애보다도 이용구가 더 부각되는 느낌입니다. 진성원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